네, 저는 1999년 UCLA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휴즈 리서치 레버러터리에서 좀 일하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지스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웍은 제가 피츠버그에 있을 때 지도했던 학생들과 현재 지스트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한 논문 연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코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코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릴레이 노드가 인커밍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섞어서 보내는 것이 네트워크 코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고 네트워크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링크들이 각각 원빗 커패시티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A와 B라는 그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이 양쪽에 다 전달되고 되게 만들고 싶은데 요 가운데 있는 링크를 보면 얘가 원빗밖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가령 얘가 A와 B를 두 개를 받는데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게 되면 가령 A를 선택해서 보내게 되면 얘는 A밖에 못 받고 근데 얘는 A와 B 둘 다를 받죠. 그런데 만약에 네트워크 코딩을 하면 즉 이렇게 믹스를 해서 보내면 A와 B가 왔을 때 패러티 빗 A 플러스 B를 원빗으로 생성을 해서 그것을 보내게 되면 이쪽 링크에서 A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 A 플러스 B를 받으면 B를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A, B 둘 다 받고 여기서는 B 보낸 거 직접 받고 A 플러스 B 가지고 A와 B 둘 다 이렇게 알아낸다는 그런 논문이 이제 2000년도에 나왔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논문이 2000년에 나왔는데 이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그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쪽인데 제가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시작을 해서 네트워킹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두 유저가 이 액세스 노드로 트랜스미트 할 때 중간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을 때 근데 이제 무선 통신일 때는 이 보낸 정보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놈이 이 A도 받고 또 좀 기다렸다가 B가 트랜스미트 되면 B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는 이것을 인터피어런스로 간주하고 그냥 버렸는데 이 네트워크 코딩을 해서 보내면 패스,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를 통해서 A가 두 번 전달되고 또 B도 두 번 이렇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two order of diversity를 얻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이 이야기하고 좀 더 관련된 이야기. 네. 지금 액세스 노드가 받으려는 정보는 A 하나인데 A하고 B하고 이제 둘 다를 받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받을 때 페이딩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e order of diversity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A 플러스 B를 이 도와주는 놈이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B라는 정보를 또 이 경로를 통해서도 받으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 페이딩 채널을 통해서 받게 되면 이제 order of diversity가 두 배로 늘어나서 이제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로버스트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예. 그래서 우리 무선 통신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 코딩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코드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 클래시컬한 그 채널 코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코드도 그런 채널 코드의 익스텐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멀티플 액세스 네트워크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더워터 네트워크, 어쿠스틱 센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이레이저 채널에 적용할 수 있는 파운틴 코드 같은 거 있는데, 오늘은 아마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이제 보시면, 여러 개의, 이 유저가 액세스 노드를 할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인 노드는 이제 그냥 그 샌더들이고
이 메시지를 보내는 노드들이고, 요 블랙 노드들은, 릴레이 노드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블랙 노드도 또 자기가,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 또 와인 노드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저가 서로 도와서 코어포레이션에서 액세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워하고 리라는 사람이 2005년도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 냈는데, 5명의 유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원빗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설정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선 통신 채널이니까, 한 노드가 보낸 거를 옆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들은 거를 그냥 옛날에는 이건 나한테 보낸 거 아니까 버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유저 코어포레이션 아이디어를 사용하면 들은 거를 저장했다가 내가 내 거를 보낼 때, 내 메시지를 보낼 때 패러티 체크해서 보내자. 딱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하면은 이제 좋은 코드를, 채널 코드를 형성할 수 있다.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를 잠깐 보시면 이 첫 번째 노드는 자기가 보낸 것을 보냈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들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이 여기서는 네 사람한테 보낸 거를 다 들었다. 얘는. 그 다음에 얘는 S2는 두 사람이 보낸 것만 들을 수 있었다. 얘는 뭐 페이딩이 일어나서 못 들었다. 그 다음에 뭐 S3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가 보낸 거를 들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노드가 자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이게 첫 번째가 자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순서적으로 메시지 1, 첫 번째 노드가 보내고, 두 번째 노드가 또 보내고, 세 번째 노드 이렇게 보냈는데, 주변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메시지를 들은 놈들이, 즉 가령 첫 번째 노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메시지를 다 들었으니까 그거를 패러티 체킹해서 보내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드도 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걸 패러티 체크해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 빛이 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패러티 빛이 간 거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요 노드들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그게 이제 LDPC 코드 같은 코드가 형성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Low Density Generator Matrix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LDPC 코드의 사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파운틴 코드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메시지고, 요게 패러티니까, 만약에 메시지를 안 보내고 패러티만 보냈다 그러면 파운틴 코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자기 정보 빛과 패러티 빛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프 코드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댄스한 그래프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좀 랜덤하게 좀 이렇게 자기가 다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거 하나는 좀 빼고, 그러니까 좀 댄서티를 좀 낮춰서 보냈더니 좀 퍼포먼스가 좋더라. 뭐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레레이트 엑시스고 여기가 시그널 투 노이즈 엑시스인데, 그냥 혼자 그냥 개별적으로 보낼 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어포레이션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공간 도메인 상에서 코딩을 만들어서 보냈을 경우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5dB 파워 세이빙을, 트랜스밋 파워 세이빙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5dB고 여기는 30dB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에서 퍼포먼스 커브를 잰다 그러면 25dB 정도 세이빙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dB만 하더라도 100분의 1 파워 세이빙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얻었는데,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에러 플로우 같은 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는 에러 플로우가 안 생기고. 근데 그럴 때가 언제였느냐면, 덴서티가 클 때는 에러 플로우가 안 생기면서
퍼포먼스가 쭉 그냥 떨어지고, density를 줄였더니 일찍 SNR이 뚝 그러니까 비데오 레이시 일찍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하이 SNR로 가니까 에러 플로우가 생기고 이런 이상한 비헤이비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비헤이비어가 이 코드를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왜 생기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네. 간단하게 저 코드는 모르겠는데 어떤 코드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 코드 하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에러 커렉트 코드로 메시지 인코드하는 패러티를 그냥 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패러티를 그냥 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유저가 1 아니면 0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0이나 이런 한 비트로만 생각하고. 예, 한 비트로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모으면 하나의 워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근데 이제 한 bit으로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 한 bit을 보낼 때 1, 0을 보낼 때 1이나 아니면 0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걸 주변에 있는 놈들이 듣고 그러면 가령 얘가 1, 0, 0, 1 그거 패러티 책성하면 얘 1, 2 두 개가 있었으니까 패러티 책성하면 0이 되죠. 그러면 빛 0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스클루시브에서 보내는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다요. 네. 예. 자기가 들은 걸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해보니까 들은 거 다 보내는 것보다 좀 랜덤하게 어떤 거는 보내고 어떤 거는 안 보내고 이렇게 커넥션 없는 건 안 보낸 거죠. 어떻게 리커버를 하죠? 리커버를 하려면 어떤 걸 자기가 예. 익스클루시브가 했는지 인포메이션을 적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 도메인에서 이런 엣지 커넥션을 만든 거를 그러면 리시버한테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동적인 거니까 항상 다른 거죠. 지금 정적인 상황입니다. 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걸 한 빛 보내는 걸로 심플리파이어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요것을 갖다가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워드로 하는데 하나의 워드가 한 1000 빛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0 빛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1000 빛 보내는 동안에 그래프 하나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예. 근데 이제 페이딩이 다르게 일어나서 커넥션이 달라지면 그래프 커넥션이 달라지면 이 그래프 스트럭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예. 그래서 두 가지 비헤이비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이 덴시티일 때 이렇게 에러 플로어는 낮지만 그 떨어지는 SNR이 커지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로우 덴시티로 커넥션을 했더니 일찍 떨어지지만 에러 플로어는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그런 것을 이제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뭔가를 더 알게 되면 아까처럼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데 좀 사용해보자. 좋은 그래프를 만드는 것에 사용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 하나는 타입 유니언 바운드를 이용해서 맥시멈 라이클리드 퍼포먼스를 좀 계산해보자. 근데 맥시멈 라이클리드 퍼포먼스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디스턴스 스펙트럼이라는 그것이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드 퍼포먼스를 알게 되고 그것을 조사를 해봐가지고 네트워크가 왜 어떨 때 그렇게 비헤이브 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유니언 바운드라는 테크닉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파너하고 갈라거가 60년대에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 터보 코드가 이제 발명되고 나서 블락 랭스가 길어지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지니까 그냥 유니언 바운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썼던 그 타입 유니언 바운드를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보 코드나 LDPC 코드를 이제 애널라이즈 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미모 채널이나 미모 멀티플렉스 채널에 적용해서 새로운 바운드도 얻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저희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바운드는 뭐냐면 이 probability of error를 calculation을 할 때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을 사용해서 할 때
그 코드워드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그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타입 바운드는 뭐냐면 내가 리시브드한 시그널이 있으면 그 시그널 안에 속하는 어떤 레디어스 안에 속하는 코드워드만 가지고 유니언 바운드 캘큘레이션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et partitioning을 해서 probability of error, conditioned upon 그러니까 어떤 received 시그널이 어떤 레디어스 안에 있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에러로 간주하는 그렇게 해서 어퍼 바운드를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tance spectrum이라는 것은 number of code word with weighty 그러니까 몇 개의 코드워드가 어느 디스턴스에 있다는 것을 이제 디스턴스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컴비네이토리얼 서치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LDGM 코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찾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인 게 LDGM 코드는 LDPC 코드, 사촌인 LDPC 코드와는 좀 다르다. 이 LDPC 코드는 그 블락 랭스를 늘리면 미니멈 디스턴스도 같이 늘어나는데 LDGM 코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냐면 LDGM 코드는 덴서티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니멈 디스턴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런 테크니컬한 것은 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타입 유니언 바운드를 그러면 디스턴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유니언 바운드 리절트고 예전에 그다음에 이제 타입 유니언 바운드 리절트를 해보니까 이게 로우 덴시티 그래프일 때 퍼포먼스고 요게 하이 덴시티일 때 퍼포먼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같은 트레이드업 같은 게 없습니다. 아까는 하이 덴시티일 때는 워터폴 SNR이 좀 커가지고 SNR이 좀 클 때 떨어져가지고 에러플로우가 나오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바운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트레이드업 효과가 없더라. 그냥 무조건 그 덴시티 높은 게 좋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덴시티 높은 걸로 쓰면 되지. 왜 로우 덴시티 패러티 책을 쓰느냐? 왜냐하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코더는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코드워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그런 트레이드업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보면 이런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베스티게이션을 했고 그 인베스티게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페이스 타임 메쉬 코드라는.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코더 못 쓰는데 그럼 메시지 패싱 디코더밖에 사용할 수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에러 플로우는 낮추면서 워터폴 SNR도 동시에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컨캐트네이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하나의 빛을 언코디드해서 보냈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겠느냐? 그냥 타임 도메인에도 코딩을 걸자. 아까는 스페이셜 도메인에만 코딩을 걸었는데 타임 도메인에도 코딩을 걸자. 그래서 두 유저일 대로 심플리파이를 해서 보면은 아까처럼 스페이셜 도메인 코딩을 하면 first user의 first bit 그 다음에 second user의 second bit을 패러티 체크해서 3번을 세 번째 bit을 보내는 게 스페이셜 도메인 네트워크 코딩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타임 도메인에도 코딩을 걸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과 2에 대해서 패러티 체크 3 가고 4와 5에 대해서 6 가고 7과 8에 대해서 9 가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1, 4, 7도 패러티 체크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패러티 체크 한 게 3번, 그러니까 1, 2, 3 패러티 체크섬이 0이 되도록 코딩을 하자. 그 다음에 4, 5, 6 패러티 체크섬 0이 되도록, 7, 8, 9 0 되도록. 거기다 더해서 타임 도메인, 1, 4, 7도 패러티 체크,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0이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얘 셋은 스페이셜 도메인 코딩이고 얘네 둘은 타임 도메인 코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네트워크 코드 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 정보 빛이 하나, 둘, 셋, 넷, 4개 가고 나머지는 전부 패러티 빛이니까
4개의 정보빗, 전체 길이 9, 그러니까 4대 9, 네트워크 코드 레이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가장 심플리파이한 알고리즘이고, 그것을 이제 좀, 네트워크 크기가 좀 1000유저 정도까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 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까지만 얻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fast fading이 일어나서 타임 도메인, 다이버시티가 높을 때는 그 타임 도메인 코딩 방법을 좀 emphasize를 하고, 그 다음에, fast fading이 안 일어나고, 그냥 slow fading일 때는, 그러니까 채널이 빨리 안 변할 때는, 스페이셜 도메인 코딩을 좀 강조해서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트레이드업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STMC 서머리를 해보면 이제 two kinds of characteristic, 타임 도메인을 강조할 때는 LDPC 코드 스트럭처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 도메인을 강조하면 LDGM 코드 같이 비헤이브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디스턴스 스펙트럼, 그러니까 컨캐티네이티드 코드에 대한 디스턴스 스펙트럼을 얻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멀티플 액세스 같이 이렇게 와이어리스 채널을 액세스할 때 그냥 혼자 보내는 것보다 협력해서 보내면 다이버시티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SNR 세이빙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릴레이 같은 것들이 이제 아무데나 놓여 있는 건데, 아무나 와서 쓰는 건데, 혹은 또 릴레이가 아니고 아까 같은 경우와 같이 다른 유저의 하드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코딩 할 때는 남이 내가 보낸 데이터를 자기 맘대로 바꾸지 않고 보낸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릴레이 역할을 하는 놈들이 제대로 된 정직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자기 멋대로 바꿔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가베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이제 불능될 수 있는 사태가 초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희가 한 것은 뭐냐면, 아까 같이 그렇게 전체 유저가 보낸 시그널이 패러티 책과 메시지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것이 그 패러티 책성이 딱 신드롬이 0이 되도록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놈들 중에 어떤 놈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내지 않으면 책성이, 그러니까 그 패러티 책이 0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시버에서 그런 놈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내느냐면,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로그 라이클리드 레이시오라는 것을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이 로그 라이클리드 레이시오가 처음에는 공격하는 놈들의 로그 라이클리드 레이시오가 아주 나빠요, 상태가. 근데 컨버지를 하고 나서 한참 이 메시지 패싱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컨버지 한 값과 처음 값과 아주 많은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놈들이 바로 공격하는 노드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여기 있고, 알고리즘을 지금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이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놈이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도입니다. 의심도. 그 다음에 여기가 네트워크 노드 아이디. 그래서 1번서부터 100번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1번서부터 100번 중에 여기 앞에 있는 놈들이 5%에 해당되는 놈들이 공격하는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그 놈들의 로그 라이클리드 레이시오를 비교를 해봤더니 0dB일 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요 놈들이 이렇게 높아요. 그 다음에
노멀한 그 노이즈에 의해서 로그 라이크 레이쇼가 결정되는 놈들은 이렇게 요런 값이 나오는데 그 놈들은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5dB로 SNR이 늘어났을 때는 더 현저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0dB일 때도 디텍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의 놈들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퍼포먼스를 봤더니 5%가 공격할 때, 3%가 공격할 때, 10%, 15%. 15% 되면 이제 아무도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도 통신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디텍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택을 0을 보내야 될 때 1 보내고 1 보내야 될 때 0 보내는 그런 플립 어택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리스폰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누가 공격하는 놈인지 알아낸 다음에 하나는 다시 플립 백 하는 거죠. 1을 0으로. 또 한 가지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레이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놈들이 보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디코딩 할 때. 근데 해보니까 플립백 하는 것보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더 낫더라. 플립백 해봤자 좋지 않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결과, 그러니까 with eraser, with correction 이 결과인데 무시하는 것이 더 낫더라. 그래서 15% 공격받았을 때 이렇게 네트워크 통신 불능 상태였는데 알아낸 다음에 무시하고 디코딩을 했더니 이렇게 고쳐지더라. 15%일 때 그렇고 5%일 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5%일 때는 뭐 거의 완벽하게 고쳐집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보면 그 멀티플 액세스 네트워크 코딩일 때는 이제 그 스페이스 타임 메쉬 코드 같은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시큐리티 어택이 있을 때도 폴트 톨러런스 한 그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큐리티 레이어를 애드하지 않고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코드 레이시 4대9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리던던시 빗을 이용해서 그 공격하는 놈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트 톨러런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거는 이제 릴레이 레이저 채널, 랩터 코드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 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지스트에서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트워크 코딩을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에다가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는 이 모뎀이 사용하는 이건 센서 네트워크인 경우인데 가령 뭐 템퍼러처 같은 거를 재는 그런 경우에 이 그 메저먼트를 이 VOA한테 보내고 VOA는 이제 기지국에 보내는 뭐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언더워러 어쿠스틱 그 모뎀이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1 와트 정도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 개별적으로 보내지 말고 아까처럼 네트워크 코딩을 해서 한 20dB 정도 세이빙을 얻는다 그러면 1와트 보낼 거에 100분의 1로 20dB니까 100분의 1로 파워를 낮출 수가 있게 되면 10mW로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퍼레이션 타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코오퍼레이션을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 센서들 간의 코오퍼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아까처럼 멀티플 액세스 채널 그렇게 해서 코오퍼레이션 하는 경우를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멀티플 VOA를 사용해서 또 그러니까 리시버 간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트랜스미터 코오퍼레이션, 리시버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또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좀 파워 세이빙을 많이 얻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시버 코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의 통신 스피드는 기껏해야 킬로비트 퍼 세컨드 수준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킬로비트 퍼 세컨드. 근데 그 RF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세 개의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패스는 또 인디펜던트 패스라고, 페이딩은 인디펜던트하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러면은 그 다이버시티 베네핏이 3배가 된다. 즉, 그 케이스 1, 첫 번째, 하나가 혼자 보낼 때는 그 이레이저 프로버빌리티 P로 에러가 나는데, 그 베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VOE 3개를 사용했을 때는, 셋 중에 하나만 잘 들으면 다 호락한 정보를 얻는 경우고, 셋 다 못 들었을 경우만 틀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P의 상승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3배 정도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언더워러 어쿠스틱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저 코퍼레이션하고, 트랜스미터 코퍼레이션을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웹페이지 지금 캡처한 것인데, 저 이제 작년에 왔으니까 소개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휴즈 리서치 랩에 근무할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미래 인터넷 그림에서 하시는 거와 좀 많이 닮아서 여기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센서를 디플로이 해가지고 이렇게 랜덤 필드에다 뿌려놓고 그것들이 셀프 오거나이징 네트워크 만들고 이게 제가 휴즈에서 할 때 다우파 프로포저 쓸 때 많이 썼던 그림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받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